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풀어봅니다. 증시 감론 을박, 오늘 장 탑10,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우 운영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스닥 좀 반등 나왔고요. 거래소는 어제랑 뭐 유사한 흐름, 조금 쉬었던 상황인데 분위기가 그래도 전자가 쉬었기 때문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장은요? 네, 뭐 지금 시장 자체로 보게 되면은 뭐 갖춰져 있는 흐름인데 종목별로는 좀 수익 낼 수 있는 주식들도 상당히 좀 많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잘 고려한다면 체감 지수 충분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명준우 운영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매매 어떻습나요? 네, 지수는 지금 좀 꽈배기 구간에 놓여 있죠. 지금 지수대에 있어서 좀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좀 등락이 나타나는 구간들인데 제 생각엔 아마 금요일 정도 지수가 또 2060을 향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꼭 지수가 급등하지 않더라도 요즘 뭐 종목들이 자리 잡히는데도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죠, 권미란 앵커. 네, 오늘 장 탑10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간밤 미국 증시의 조정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론.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찰스 플로서 연준 총재가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베노믹스 재개. 자, 오늘 BOJ의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사실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 말고 뭔가 추가적인 발언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지금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트리거가 된 것이 바로 ECB의 통화 정책 회의 결과가 나왔던 5월 초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엔화가 121선을 하향 이탈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 추가적으로 엔저를 이끌 만한 어떤 부양책이 나올 시점이라는 것이 시장의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거래일째 외국인 매수하면서 오늘로써 매수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ECB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였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환율과 또 글로벌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올라왔습니다. 토론 시작해보죠. 네, 자 첫 번째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론과 아베노믹스 재개, 외국인 세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것 좀 먼저 볼까요? 네, 아베노믹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 예. 자 오늘 뭐 BOJ에 있었었는데 이렇게 좀 이 세 가지 이슈 중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보자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좀 그 이슈가 좀 되고 있고 주식으로도 네네, 예.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방향타를 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섹터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엔화와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잡았고요. 비단 이 엔화에 대한 이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선진 증시와 신흥국 시장을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는 네네.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BOJ만 보면 그 사실 예상대로는 나왔어요. 그냥 뭐 경기도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또 경기 판단도 유지했고 또 기존의 통화 정책은 그대로,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연간 60조에 70조엔 변원 통화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기존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오늘은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안 나. 물론 이제 3시 반이니까 이제 한 2분 있으면 기자회견 시작할 것 같은데 이게 오늘은 사실 선물 쪽에서 상당히 좀 제재가 됐었거든요. 11시 반 이후로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거는 결론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화 약세는 안 된다. 엔화 강세 기조를 유발시키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는 엔화 강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엔화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발목을 가장 좀 잡았었거든요. 우리나라 네네. 시장을 선택했던 게 아니라 네. 선진 시장 쪽으로 자금을 좀 유입을 시켰었기 때문에. 네. 근데 아베노믹스가 실시했던 게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뭐 수출주에 대한 이 경제 여건을 좀 키우고 그다음에 소비를 네.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기본 정책이었는데 네네. GDP 1분기 좀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성장률이 좀 제법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문제가 됐었던 것이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엔화 약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고 그럼 경제 여건이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라고 보니까 이미 GDP 성장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명분을 네. 잃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제 현재 네, 국면에서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아베노믹스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요.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엔화가 강세를 최근에 보이면서 이것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아베노믹스 재개될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가 사실 선물 시장이나 환율 흐름에서 좀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사면서 자동차주를 좀 안 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아베노믹스 재개를 보고 있다라는 시각이 좀 가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엔화 강세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그러면 자동차주는 반등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동차 섹터에서는 기아차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엔화 약세는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이고 그러면은 엔화 약세는 힘든 상태니까 요거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엔화 강세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그 기준에서는 이제 107.7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연결시키게 된다면 앞으로 자동차는 기아차가 제일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순으로 좀 강해지는 구조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예. 명준호 운용력님은 이 운용력이라는 단어가 참 발음이 안 되는데 그냥 명준호 전문가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자, 명준호 전문가님은 운용력인 건 맞는데 호칭을 잠깐만 그렇게 할게요. 네. 지금 오늘 나왔던 그 BOJ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 단기적으로는 좀 워낙 강세를 유발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좀 원화 약세를 지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네. 원화 합니다. 약세요? 원화가 왜 나오나요? 네, 엔화죠, N. 엔화. 예, 엔화에 그럼 있어서 조금 약세가. 상반된 견해신데 예. 전문가님은 제가 그 근거는 잘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N이 계속 약세로 간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한 20년 이상 많이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네네. 증시가 좀 강했죠. 작년도 증시가 강했는데 그 일본은 지금 좀 엔화 약세 상황과 또 니케이 지수가 거의 연동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면들이 과거에 뭐 90년대, 2000년대, 특히 2000년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 자동차나 IT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양상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약세가 결국은 좀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 엔화 약세 쪽으로 좀 더 지금으로는 한 6% 정도 폭이 있는 106엔대 정도까지는 맞춰놓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 면들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좀 워낙 엔화에 있어서 좀 강세 상황이 약간 나타나긴 하지만 한 106엔 선 정도에서 좀 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그 BOJ를 보면서 느꼈던 게 2월 그러니까 유로 N 환율을 보고 있었거든요. ECB가 이제 6월 6일 날 있잖아요. 그 2월 JPY를 봤더니 11시 45분에 138.93에서 138.57로 한 30핍 정도? 이게 FX는 굉장히 큰 시세예요. 30핍이 밑으로 꺾여서 확 내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화에서 일본 쪽에서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N 사자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에서 6일 날 그 별다른 얘기를 못 할 것이라는 쪽으로 저는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BOJ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해버리게 되면 ECB가 6월 6일 날 역시 따라서 별 정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모르고서도 네,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제가 네. 여쭤봤잖아요. 예. ECB가 지금 금리를 낮추겠다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근거가 그 2012년도 11월 달 이후에 지금 유로엔 환율이 100엔에서 140엔까지 40%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로존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우리도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시장에? 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필요 없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딱딱 내려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유로하고 엔화에 대한 흐름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로는 엔화 약세를 원해요. 아니,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유발을, 잠깐만요. 유로는 유로는 약세를 원합니다. 유로 자체 약세. 네, 유로 자체 약세를 네. 원합니다. 네. 그래야지 그 독일 측의 입장에서도 그 입장을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에 대한 추가 보형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유발시키는 거냐면은 달러가 강세에 대한 흐름을 잠깐 멈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미 약세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걸 멈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었으면은 달러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이걸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에너지를 그러면 오늘 BOJ 하고 나서 네. 왜 유로엔이 빠졌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엔 강세로 갔다고 보세요? 그건 뭐 수급상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아니죠. 것이고. FX는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이야기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때려버린 거죠, 밑으로. 뭐 그 부분까지는 그런 식으로 결론 짓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전문가님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엔 강세는 갈 것이다. 엔 약세는 끝났다고 보시는 당분간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네. 정리를 할게요. 엔 약세가 이 정도 선 끝났다. 앞으로는 엔이 강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아직은 106엔선까지는 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쪽은 저희가 이제 수출 경합 쪽으로 봤기 때문에 자동차를 여쭤보는 건데 자동차 그럼 앞으로 좀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 좀 그 계속 트레이딩 구간이죠. 좀 그냥 낮아지면 자동차 트레이딩 사고, 쪽으로? 예.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실 이 좀 엔화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약세 상황이 좀 더 나타난다. 그리고 네네. 원화에 있어서 강세 상황이 나타난다. 그럼 불리하겠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또 상당폭 연말로 가면서 좀 하회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자체가 뭐 싸죠. 지금 자체의 PER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면들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 환율- 추세가 무너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예. 환율 인하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예. 김정수 전문가님은 아까 엔이 강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를 좀 편입을 해보자는 그런 전략이신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엔화 강세의 확정은 100.7이 무너졌을 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100.7 구간에서는 100.7엔이요? 예, 100.7엔이 무너졌을 때 엔화 강세가 확정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엔화 약세는 힘들다 지금 현재 국면에서 네. 왜냐하면 물가나 현재 수출 경쟁력을 따져봤었을 때 그게 포인트인 거고요. 네.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유로 약세를 원한다 이 부분이고 여기서 선물 FX는 뭐 수급상에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와 매도가에 따른 어떤 수익 창출에 따라서 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기존 좀 이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란 앵커. 네, 다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네이버입니다. 어제 오늘 강한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77만 원대 주가 회복했는데요. 일각의 어떤 전문가는 또 네이버가 코스닥을 선행하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틀째의 강한 반등, 코스닥의 반등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 염수정입니다. 자, 염수정 추기경이 오늘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천주교의 추기경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남북 관계 그리고 남북 경협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건자재주입니다. 건자재주, 가구주 최근 증시에서 신고가 또 강세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B2C의 수요 증가 그리고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진입니다. 삼성그룹주 대신에 오늘 한진이 올라온 겁니다. 자, 삼성그룹주의 지배구조 재편에 따라서 앞으로 여타그룹들도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증시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증권가에서 현대차그룹, SK그룹, CJ그룹, 한진그룹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진의 주가가 10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네이버와 염수정, 그리고 건자재주, 한진 이렇게 4개 올라왔는데요. 자, 명준우 운영장님, 이번에는 어떤 쪽 먼저 좀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에 있어서는 네. 염수정. 추기경님. 네, 염수정이 추기경인데 예. 이거 골라오신 이유가 아무래도 그 방북 관련한 저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에 본다면 상당히 좀 느닷없는 면도 있었죠. 지금 추기경께서 방북을 했다, 개성공단에 갔다 하는 면들이
최근 또 이제 앞으로 8월 달이죠. 올 8월 달 같은 경우에 교황께서 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시는데 그것과 맞물리면서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황 방문 오늘 갔다가 예. 오늘 오는 건가요? 일정이 그렇죠. 오늘 한 4시경. 그러면 너무 이게 단발성 재료 아닌가요?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네. 예, 뭐 하러 가셨나요? 그냥 방문이죠. 우리 그냥 노동자들. 공단 돌아보러 예. 그런데 또 이 어떻든 방북은 방북이잖아요. 아무리 우리 국민들을 네. 만나고 왔어도 네네, 예. 방북은 방북이니까 의미가 네. 있는데 추기경이 예, 북한을 갔다, 개성을 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 이 8월달 이제 중순에 교황의 한국 방문 앞서서 일전에 뭐 사전 답방이 아닌가 예, 예, 이런 예. 얘기들이 좀 많이 그 있죠. 8월에 예. 그 프란치스코 맞나요? 이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오는 건가요? 예, 뭐 그때 성함이 북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때 그럼 북한도 같이 그러니까 가게 되는 지금 일정에 있어서는 그 충청도 지역들이죠. 주로 네. 좀 저쪽. 네네. 예, 그 대전 방문, 대전이나 또 충청도에 있어서의 홍성 쪽 이런 네. 쪽들이 일정에는 있었는데 뭐 또 개성 쪽 북한 방문도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일정이 8월 16일인가요? 예, 마지막 날 일정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그 평화에 대한 우리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한 메시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약간 좀 예. 대북 관련한 멘트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평화 보시는 거고. 플러스 통일에 대한 예. 그 테마주들 요새 흐름 어땠나요, 전문가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경협 테마주? 남북 경협주는 말 그대로 실적 자체에 따라서 움직였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정말 순환매가 저를 좀 보시면서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 네. 시점에 네. 순환매가 좀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을 때 좀 네, 네. 빈틈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주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좀 갖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 그 테마에 의해서 나왔던 이 흐름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기반한 거보다는 재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사실은 역시도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예, 끝날 수도 그래서 있고. 저는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예. 근데 8월 달에 아까 또 이제 그 뭐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온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 때까지 혹시 이렇게 시간이 물론 한 3달 남았습니다만 좀 길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제일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왕이면 똑같이 테마나 이슈를 하더라도 실적이 갖춰지고 있고 정책이 있는 기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되게 대립각을 세우시는데 왜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계시는 편이시고 오늘 혹시 매매 직접 하셨어요? 요 종목? 뭐 안 하셨죠? 이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갖고 이쪽 계세요? 관련 예. 꼭 김정수 네. 또 전문가님은 지금 이 또 전기주나 이런 또 중소형주들 서로 이렇게 중심으로 포트를 예. 공유하시는 사이세요? 이걸 하시지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거 얘기인데, 저기 예.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분명히 하면 하고 안 가야 되는 돼.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 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예. 대립각을 세우려고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견해가 견해가 다르지만 그렇죠. 여기에 속해 네.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섹터가 그리고 다른데. 투자 성향이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까 그 네. 자동차는 조금 다른 시각이셨고, 그렇죠. 요거 역시도 난 잘 안 보고 난 안 해 이런 식이시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이 대립각을 세워야 시청률도 올라오고 재미가 저희가 있긴 한데요. 좀 우리가 그렇게 뭐 가는 건 일부러 아닌데.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멘트를 하다 보니까 두 분께서 다른 견해신데, 자 그러면 남북 경협주 역시도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명준 운용력은 그래도 이제 뭐 한 8월 정도 단발성이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좀 조금씩 그때 시즌별로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마지막 토론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민아 앵커. 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증시 갑론을박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 탑10.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8번째는 아이핀입니다. 본인 인증을 주민번호가 아니라 아이핀 서비스를 통해서 7월부터 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가 증시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게임주가 반등해줬습니다. 네, 반등해줘야죠. 코스닥이 반등하는데요. 코스닥이 나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연고점을 기록할 때도 가장 강했던 이 게임주. 과연 이 게임주 지금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게 될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인가? 코스닥의 전망과 함께 게임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물인터넷입니다. 사실 증시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의 수혜주 찾기는 증시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이미지스가 햅틱이라는 기술과 함께 좀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토론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세 분 이어주시죠. 네. 제가 마지막 키워드 아이핀하고 게임주 반등, 제가 좀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게임주 반등에는 하나가 뭐였었죠? 네, 네, 사물인터넷입니다. 아이핀, 게임주, 사물인터넷. 자, 이렇게 왔는데, 자, 김정수 전문가, 이 중에서는 좀 어떤 거 좀 이야기해 볼까요? 사물 인터넷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물인터넷. 이 요즘에 뭐 산업교육연구소 이런 데 세미나도 좀 하고 그러던데, 네. 왜 이 종목 수익이 많이 나시나요? 이렇게 한박 웃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예, 예. 저도 솔직히 적응이 지금 안 되면 네, 3일째인데. 네. 시청자님이 좀 귀엽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사물인터넷 세미나들도 좀 하고 그러던데, 이쪽이 역시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골라주신 건가요? 그럼요. 이거는 트렌드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움직이고 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의 트렌드를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코 존 챔버스, 아까 뭐 이름 안 중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방송에 대한 실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 존 챔버스 그 회장이 최근에, 그 발언에서 뭐 IoT 시장이 1월 달인가는 뭐 19조 달러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IR 할 때는 뭐 14조 달러 이렇게 우리 돈으로 1기형이 넘어가요. 이렇게 좀 커질 거라고 한 10년, 15년 내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좀 이제 불을 확 붙여놨었는데 시세 흐름도 괜찮았잖아요. 효성 ITX 혹시 최근에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뭐 효성 ITX나 뭐 코콤, S넷 이런 종목들이 네. 올해 이 관련 테마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근데 너무 좀 막연하죠. 시스코 회장님도 뭐 19조 달러에서 뭐 13조 달러 이 금액에서도 막연하듯이 네.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또 막연한 쪽이 있습니다. 네. 막연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코콤 이런 회사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홈 네트워킹 시스템 집집마다 있는 거 누구나 보면서도 이게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도 아직은요? 큰 급등을 네, 아직은. 하듯이 네. 역시 아직은 좀 테마로서 테마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있다, 좀 보시는 보여지고 거고. 사실 네. 실질적으로 제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수혜가 될 업체를 꼽아라 하면 오히려 중소형 회사들보다는 삼성전자나 대형사, S1 이런 데가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 아직은 막연한 테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도 그 IR 하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 한다고 19일인가요? 그저께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쪽 모멘텀도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세요. 삼성 쪽에서 강화가 되고 네. 굉장히 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웨이블 기기 건강에 관련된 그렇죠. 거라도 나오고 네, 이런 게 네.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구글 글래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시장 트렌드예요. 이미 MS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글도 이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네. 또 정부 쪽에서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이전에 네이버를 주로 PC에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PC에서 사용을 그렇죠.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다 모바일로 여기다 하죠. 쓰고 네. 저장을 시키고 이동을 하잖아요. 네. 이게 사라지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더 커질 거고 하다못해 이토마토에서도 지금 증권통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연세 있으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스마트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겠습니까?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테마 때문에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은 아예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쪽은 네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쪽은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정보랑 그런 같이 가기 쪽은 어디가 때문에 있을까요?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쪽들은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요. 예. 그쪽 최근에 좀 이런 거 여쭤보면 안 되죠. 아무튼 파이오링크 네. 그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 있으세요? 종목군? 이 섹터 내에서 종목 어떤 쪽 보세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뭐 좀 종목들이 네. 그냥 테마성으로 번쩍번쩍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물 인터넷에 한정 짓지 않고 아까 말씀해 예. 주셨던 그 전자라든지 큰 종목을 오히려 보신다는 거죠? 중소형에 있어서도 네. 뭐 좀 사실 제 책에도 작년도 12월 달에 발간한 책에도요. 올해 흑금류로 그 S넷이랑 코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몇 사물 건이나 인터넷 나갔습니까, 정관이? 지금까지 많이 나갔죠. 월 평균 그래도 500건 네.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500건씩. 종목들도 사실 네. 그냥 기업같이 뭐 차트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넣었지 사물 인터넷으로 뜬다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이 아직은 막연한 테마다. 네. 예, 그런 말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키워드 들고 갈지 알아볼 텐데, 먼저 제가 권미란 앵커한테 물어볼게요. 네. 10개 지금 다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들고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장을 구성한 이 맥, 정말 네. 오늘장을 다 구성한 맥입니다.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네. 아베노믹스 재개를 말을 좀 바꿀게요. 22발 여름 랠리로 내일장의 키워드를 가져가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발 여름 랠리. 자, 보고 계시고. 자, 김정수 전문가님, 아까 저랑 환율 얘기하다가 울컥하셨는데, 예. 아,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아가지고. 예, 예. 시간이 없다고요. 예. 울컥하셨는데, 감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 저 울컥한 게 아니라 어떤, 그 키워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대요. 키워드 어떤 거? 내일까지 가져갈 키워드? 적응이 안 되시죠?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는 아메노믹스와 재계와 관련된 이 엔화 강세와 아베노믹스.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은 예, 외국인. 예. 외국인. 예. 외국인 있었나요? 외국인 외국인이- 왜, 이걸 안 했으니까 잠깐 들어볼게요. 외국인 뭐, 아, 외국인이 없나요? 예. 아니, 있었는데 예. 안 다뤘으니까. 3번, 예, 3번 외국인. 예. 외국인인 이유는 시장이 어떻든 예. 또 요 단계에서 2060 치고 넘어가는데 치고 네. 넘어가는 근원은 역시 수급이죠. 예, 그런 말씀. 수급적인 예. 관점에서. 자, 이렇게 키워드까지 좀 봤습니다. 네, 자, 내일장 공략주도 바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내일장, 지금 키워드로는 아베노믹스 해주셨는데, 그럼 역시 자동차 관련 쪽, 그쪽을 좀, 네. 종목은?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차, 예.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자동차가 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하고 목표가하고 손절가는 58,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5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목표가 63,000원이요.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 주실래요? 네, 그 GS 리테일 되겠습니다. GS 리테일이요. 리테일에 있어서는 롱숏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BGF 리테일이 지금 상장을 했죠. 네, 네, 예. 그런데 뭐 밸류에이션 너무 뻔한 회사들이잖아요. 이게 네. 뭐 상대적으로 CU가 더 경쟁력 있다. GS25가 경쟁력 네, 있다. 네. 전혀 볼 수가 없는 면들이기 때문에 상대 밸류에이션상 거의 한 20% 이상 지금 벌어져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롱숏 BGF 쪽에서 때리고 GS 그렇죠. 사자는 그런 견해시고요. 예, 그런 기관 매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예, 목표가는 GS한테 얼마 정도로? 목표가는 25,300원 짧게 보고요. 예, 손절가는 짧게 23,750원. 네, 또 자, 짧게 봅니다. 네, 자, 기아차와 GS 리테일 각각 63,000원권, 뭐 25,000원권 정도 짧게 목표가 주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오늘장 탑10. 약간 좀 삐걱대는 게 있긴 했지만 다음 주는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오늘장에 가져가야 되는, 내일장까지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 아베노믹스 재개 김정수 전문가 얘기했고요. 또 외국인 명준우 운용력이 제시했습니다. 김정수 전문가, 정석투자 전문가는 저와 좀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기아차와 GS 리테일 내일장의 공략주였습니다. 오늘장 탑10이었습니다.